오랜만에 외출. 싱그러운 초록잎에 마음이 설렙니다. 도시락 가방까지 챙겨 나들이를 나오는 길인데요. 생생하네. 저기 보물찾기 하던 거 또 보물찾기 해봤는 거 알아? 응. 솔잎에다가 묻어놓고 나무에다가 묻어놓고 그랬는데 이 대나무는 기억이 안 나. 옛날 그립다. 와보니까 너무 좋다. 멘트 언니! 언니 나왔어. 오랜만.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추억은 여고 시절. 소풍 단골 장소였던 솔바공원엔 보물찾기 같은 추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지만 그녀들의 여고 시절엔 남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40여 년 전 청주를 대표하는 방직 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새로 세워진 큰 방직 공장. 14만 평의 대지에 건평 7천 평이나 되는 큰 방직 공장으로 40만 주의 면방직 시설과 1,700대 최신식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7,000명의) 산업전사들이 일하는 이 공장에서는 1년 수출 목표 1억 5천만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정말로 숨이 확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데고 온몸이 진짜 솜이 안 묻을 데가 없고 키가 작아서 위에 틀을 이렇게 잡으려면 이 앞에 스프링 기계에 제 허벅지가 다 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허벅지가 나만한 날이 없죠. 매일 여기 쓸리는데 소리가 아주 요란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소리가 가끔씩 그게 꿈에 나타나더라. 그 기계 소리, 또 기계에서 이렇게 졸다가 호루라기 소리 아직도 좀 들려요 가끔씩. 24시간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 때만 끄고 그리고는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먼지가 퇴근을 하면 코에 다 들어가고 기침이나 코를 한번 풀면 그 안에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동양 최대 규모였던 대농 방직 공장은 이제 사라지고 공장이 있던 자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청주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이곳은 그 시절의 오래된 기억을 감추고 있습니다. (80년도에) 청주시 인구가 20만이었었는데 8,600명이 대농 근로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5가구 중에 2가구 정도는 뭐 대농하고 다 연관이 있었다고는 그런 통계처럼 거기 주변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쭉 있었어요. 거기서 그 밤 되면 거기서 뭐 이렇게 직원분들 와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그랬던 건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권도 아마 많이 발전됐죠. 아마 대농 때문에. 대농 방직 공장은 섬유 산업의 부흥과 함께 청주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곳에 어린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왜 이곳에서 일했던 걸까요? 대농과 한일합섬 등 여러 대기업체들도 자체 야간학급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산과 관리 기술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이들에게 산업 여군으로서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서 학교가 이제 생길 예정이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행운하다 막 그랬지. 18살 미월이 꿈에 그리던 교복을 입게 된 때는 1977년. 대학가는 젊음과 열정의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이 무르익던 시절, 바야흐로 배움이 낭만이던 시대였습니다. 양맹여상 학생들도 배움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4시간 수업을 받고 7시가 넘으면 친구들은 이제 기숙사나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저는 학교 문 닫을 때까지 9시에 문 닫으면 9시 반에 문 닫아 선생님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잠 안 오는 약을 사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뭐 공부할 거를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그냥 기계 꽂히면서도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애우고 이렇게 했어요. 국사 같은 거. 그만두고 싶은 그런 좌절이 있어도 내가 이걸 끝나면 학교가 또 졸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이들에게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학생들은 3교대 근무를 하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8시간 일하고 4시간 공부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또 주변의 불편한 시선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산업체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거기 대농 뭐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거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소리 들리죠. 들리지. 대농 나왔어? 산업재정고등학교인데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럼 들려도 어떻게 나는 내 자신 있게 그럼 뭐 어때서? 여고생 미월의 깊은 장롱 서랍 속에는 그 시절 어려움을 다잡던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일기장입니다. 옛날 대농에서의 그 기숙사에서 애들 잠자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도 쓰고 잠 안 오면 이제 이렇게 하던 게 일기였어요. 지금도 보면 내가 이거를 이 어려운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디 내가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일기장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1980년 3월 8일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월급을 타면 절대로 돈을 집에 주지 마라. 동생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난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난 어찌해야 될까? 학교에 입학한 이듬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9살 미월은 어린 동생 셋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현장, 회사, 학교, 집, 현장, 회사, 학교, 다람쥐, 집 밖에 돌면서 집에 오면 일거리 많고 넷이 생활을 하니까 진짜 새빵살이 할 때는 연탄 불 꺼지면 그냥 노를 떨면서 그야말로 채워넣으다가 이불 하나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하루를 쪼개 쓰는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건 졸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깨웠을까요? 막 소리 막 크게 질러가면서 칠판 막 두드려 가면서 다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 막 이거를 막 시켰었어요. 초임이었던 김필례 선생님은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이 앞서는 열혈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 너네 졸리지? 지금부터 10분은 다 잔다. 전부 다 엎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막 가슴이 아파요. 생각하면.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실을 이렇게 이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니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빼놓지 않고 이제 커피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와요. 종희가 힘든 고교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3살 터울의 언니 덕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손도 야무진 언니 종수는 30년 넘는 세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 종희는 여전히 언니를 따릅니다. 언니 나왔어. 자매가 요즘에도 즐기는 단골 메뉴는 라면. 언니의 라면은 항상 부른 라면입니다. 언니가 다 불어서 어떡해? 부른 게 맛있어. 너무 불었잖아.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부른 라면을 좋아해? 아, 글쎄 옛날에 응.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래. 어디서? 거기 회사에서. 회사에서? 야식 들 때. 소화가 매주 수요일 회사 야식으로 라면이 나왔습니다. 다 먹이고서는 늦게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물이 진국이잖아, 진국. 그때 맛있어. 그 아직도 생생이야. 응. 지금도 거기 다니고 싶어. 다니라고. 그 더운 때를 또 다니고 싶어. 나는 진짜 못 다니겠는데 졸려가지고 막 죽겠는데 그래도 언니가 3년 동안 커피하고 뭐 먹을 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참 그게 많이 이해는 됐을 것 같아 언니. 걱정이 되잖아. 나보다 더 어린 게 공부하랴, 학교 다니랴. 나는 뭐 어차피 힘든 일은 견뎌내는데 너 같은 경우는 현장 반장이었던 언니 종순에겐 늘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반장은 애들을 다 퇴근을 시키고 청소까지 하면서 늦게까지 그 안전교육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밥 먹을 빠듯해요. 학교 가기가. 씻고 가기가 또 빠듯해요. 그렇죠. 연습 같은 게 거기가 타자 연습 같은 거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동생 때문에 내가 빚이 좀 난 거죠. 아, 제 이종이 언니라고. 동생 종희는 공부도 잘하고 웅변도 잘해서 학교에서 돋보였습니다. 언니 종수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그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그런 노동 그 집약적인 산업 속에서 대규모의 여성들이 그렇게 적은 임금으로 이제 그 투입이 되었는데 회사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근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여건으로서 이제 그 학교라고 하는 그런 산업체 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워낸 그런 거지만 그 당사자들로서는 그걸 통해서 또 배움의 그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졸업장을 가진 거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꿈을 이제 꾸게 된 발판이 또 되었던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원망만 하기에는 그녀들이 가진 꿈의 크기가 더 컸습니다. 꿈 앞에 좌절하기보다 나아가는 것을 택했죠. 재계 순위 34위인 대농그룹이 결국 미도파만 남긴 채 해체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설 명절 이럴 때 그 통근버스가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청주 시내에 다 돌았으니까 6, 7대는 됐던 것 같아. 그런 회사가 없어진다는 게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대농은 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위기를 겪다가 부도로 공장 문을 닫았고 2006년 양백여상도 폐교됐습니다. 하지만 여고 시절의 열정은 그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속설은 있어요. 대농에서 일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를 데려다 놔도 그거를 다 버티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도 그냥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 시절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참 잘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법을 배웠던 양백여상에서의 시간. 종이는 과거 대농지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대리를 어떻게 뭐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돌아오는 길에 안 힘드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내가 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뭐 10년 됐으니까 저도 베테랑이잖아요.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막막한 그 가슴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그 가슴앓이를 운전을 그냥 뭐 장거리로 그냥 쫙 달리면은 마음이 이렇게 확 풀렸던 거예요. 어두운 터널 같았던 인생의 시련. 종희는 배움에 몰두했습니다. 보육교사, 뭐 평생교육사, 뭐 요양보호사, 하물며 바리스타, 웃음치료사, 풍선 아트, 뭐 다양해요.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진짜 30개가 되나 쉬어봤어요. 되더라고요. 종희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떨어졌네. 안전벨트 매세요. 뭐 남들은 아우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생활력이 싫은 거야. 그냥 이렇게 화초처럼 그냥 살림만 하고 이렇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힘든 시절을 딛고 일궈낸 삶. 양백여상 그녀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 뒤에 읽어보는데 정말 어머 내가 살아온 게 역사 진짜 많네.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밤을 진짜 2시에 나와가지고 5시까지 그걸 3시간 동안 아주 뒤에까지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미월의 첫 번째 독자는 딸입니다. 엄마 뭐 이런 책 나와가지고 좀 부끄럽니? 여성으로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엄마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가장이었잖아. 근데 나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왜 또 너도 울어 바보야. 엄마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다음 세대잖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살고 나는 별거 다 배우고 뭐 이렇게 다른 시대를 살아와서 또 이렇게 애기 낳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엄마의 젊은 그 시간이나 젊은 날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내가 엄마 나이가 되고 오니까 뭐 알겠더라고. 속 깊은 딸은 그 시절 미월을 닮았네요. 종순의 세탁소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렇게 고생해서 나랑 민규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니네들 고생 잘 자라줘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두 아들의 엄마로 다복한 가정을 꾸린 종순. 아이고 이뻐요. 크게. 대농에서의 인연이 가족을 이루었고 지금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미월은 오늘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학 소녀였던 미월은 신인 문학상 수상으로 등단했습니다. 미월이 걸어온 길은 삶이 되고 글이 되었습니다. 이동 시절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예쁜 옷도 사 입고 좀 무엇이 나하고 어울릴까?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애를 멋지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찬란했던 그 시절. 여고 시절의 추억은 맑은 거울이 되어 오늘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시절 소녀들이 먼 세월을 지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련한 기억을 벗삼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선배님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기 저장
언니 조장했어요? 언니 조장했지? 언니 조장했어. 아우 조장도 제일 싫어. 선배님 조장은 아니고. 나 조장 안 했어요. 나는 사고뭉치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만 이쁨을 받고. 아니야. 지금 일하는 데는 아니네. 아이, 일하는 데는 아니었어. 학교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인정받고 나는 맨날 회사 오면 회사 일을 너무 못해, 그치? 아니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틈이 있다니까 항상 아니, 다 잘할 수는 없어. 틈이 있어. 아니야 회사에서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우리 지금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선배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이 통하는 걸 코로나 끝나면 자매가 오기. 그러자 우리. 자매가 오기. 누군가는 산업 역군이라고 또 누군가는 산업화의 희생양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들은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나의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학창 시절은 찬란했다고. 그때 당시는 힘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양배 중고등학교를 나옴으로 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고 배우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런 삶이 내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 굴곡도 있고 하지만 소중한 과거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데로 와보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꿈을 조금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